지금 이렇게 학령 인구가 주는 게 좀 교육 환경의 변화도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교사 임용 축소로도 이어져서 논란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중등교사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학령 인구가 계속 있지만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의 소멸이나 이런 걸 좀 황폐하는 걸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아이들을 많이 낳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럼 이렇게 내가 삶이 괜찮으면 정말 다른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경제 논리의 잣대가 계속 모든 사회 전반에 좀 많이 드리워지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강원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해야 되는 교사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강원도도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중등교원은 91명 그리고 초등교원은 31명을 줄이겠다고 내년도 방침을 밝혔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교사의 인력도 줄여야 된다. 경제적인 논리의 잣대인 건데 이 상황들에서 결국에는 교육청도 최근에는 계속 교육부에 요청도 하고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사를 줄이는 거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청도 계속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책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갖고 내년도에 지금 공립중등교사 선발 계획을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288명으로 줄었어요.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 강원도교육청은 300명대 교원을 계속 선발을 했었는데 그 91명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해보다도 34명 정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200명대로 줄어든 건 거의 몇 년 사이 처음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줄어 있고 초등교원도 역시 지금 내년에 103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역시도 올해는 16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금 교육위원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총, 정교조 모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학생 수가 줄었다,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강원도의 교사 인원을 줄이는 거는 이제 저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교원 수를 줄이는 게 지금 이 상황에 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대안이라기보다는 이 교육 재정을 줄이기 위한 명분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수를 줄일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이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마냥 그렇다고 해서 교원을 따라서 줄일 일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아이를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이런 좀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하고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아이를 진짜 맡기고 싶은 그런 교육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교원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과밀 학급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대개 보면은 한 학급당 25명에서 한 30명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좀 과밀 학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많이 드러났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교원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확 줄이는 건 좀...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교원 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등학교에 공간은 충분해요. 지금 반이 줄어들었지만 그 반의 학생들을 쪼개서 반을 여러 개로 늘리면 돼요. 그러면 한 반당 선생님들 한 명씩 임명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게 국가 방침인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 국가 방침을 발표하는 방식과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잘못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 수를 예로 들자면 사법시험 체계에서 로스쿨 체계로 오면서 사법시험을 오래 기간 준비해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 기간을 10년을 뒀습니다. 10년 동안은 앞으로도 공부하는 거를 시험 볼 수 있게 해줄게. 대신 지금부터 10년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안 져. 사법시험은 없어져. 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설득을 하고 10년이 걸쳐서 로스쿨이 도입이 되고 했는데 지금 교대를 입학을 했는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교사 수를 줄인다는 방침을 막 발표한단 말이에요. 사실 춘천교대도 문제지만 서울교대는 정말 문제인 게 임용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교사 수를 줄인다 그래요. 그러면 발령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발령대기 상태로 5년이 지나면 발령을 못 받습니다. 시험을 합격해놓고 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5년을 기다리면서 기간직을 사도 하고 학원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결국 5년이 지나서 발령을 안 받고 나니까 다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거면 임용고시 숫자를 아예 줄이던가 혹은 아니면 교대 입학에 대해서 홍보를 하던가 이 교대 입학이 곧 선생님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회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주던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 교사 수를 줄이는 그 정책적인 그 기초 단계가 먼저 설정돼야 된다고 저는 정책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정부 정책상 가장 중요한 기조가 국가 균형 발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으로 계속 이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작은 학교에 좀 더 맞춤형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의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교육열은 거의 세계화 수준에 네. 가까우시잖아요. 근데 강원도에 가면 아이들이 특성화 교육도 그렇고 더 많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거나 시골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골프가 됐든 예체능이 됐든 맞춤형 교육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된다는 게 있다라면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다거나 하면은 또 지역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교가 없어진다는 게 그 지역 사회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는 그 업태교 위기에 있는 학교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입학생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가면 정말 강원도 산골의 시골에 가면 그 어르신들 중에는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입학생으로 충원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입학생으로 받아서 아이와 어르신이 같이 교육을 받는 한글을 같이 배우고 더하기 빼기를 같이 배우는 그런 그 양상도 강원도 곳곳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그 마을 자체 존립에 대해서 이제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는 어떻게든 좀 유지를 해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한 얘기를 가지고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 줄 평이 부활했습니다. 갑자기요? 막 돌아왔어요. 네. 여기 있네. 한 줄 평이 네. 준비하신 게 없지만 말씀을 드려야죠. 뭐.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네. 강원도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살리자로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이제 학교를 살리는 게 곧 지역 살리는 지름길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뭔가 급조하는 느낌. 눈치 게임, 잘못하면 눈치 게임이세요? 그 RPM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한 줄 평은 대본을 꼼꼼히 읽자고 하셨는데 대본을 놓쳤네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거는 아이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역의 학교들, 작은 학교라고 통폐합되고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는 아이들일 것 같아서 약간 거기에 좀 맞춰봤어요. 그래서 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냥 짧게 쓰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백년지대계 교육. 그래서 눈앞 잣대로는 저울질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좀 뺏지 않았으면. 저도 좀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 이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우리 교육의 미래도 사라진다. 네. 거. 네. 역시 미리 준비하시면 되네요. 네.